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국민 세금을 마구 써대면서 나라 전체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것에 화가 난 김로벨 TV입니다. 오늘 공수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출범할 때부터, 즉 법 제정할 때부터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그 당시 여당이 밀어붙여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공수처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 반이 지났는데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60명이 넘는 검사와 수사관, 즉 수사 인력이 있는데 지금까지 300억 원 넘게 쓰고 기소된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수처, 정부기관을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출범한 지 2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겠지만요, 이건 구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6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2년 반 동안 300억 원을 쓰면서 꼴랑 3명을 잡았다. 그 사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수처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송강호가 한마디 하네요. 모르겠다. 밥은 먹고 다니냐?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름은 그럴듯하죠. 이게 이제 2021년 1월 21일 날 공식 출범을 했으니까 지금 한 2년 6개월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성격의 수사기관을 설치해야 된다는 건 논의가 오래전서부터 있었습니다. 1996년에 참여연대가 입법청원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당시 여당이 밀어붙여 가지고서는 법안을 만들고 2년 반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취지하고 목적은 아주 고상하죠.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한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검찰 못 믿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걸 통해서 검찰을 견제하겠다, 그런 이제 취지와 목적으로 출범을 시켰는데, 이 인력이 총 85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25명, 그리고 수사관이 40명, 행정직원이 20명. 그러니까 정부 중앙 부처지만은 굉장히 작은 부처지요. 거기다가 검사도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재임용을 받던가 그래요. 그런데 2023년 3월 현재 보면은 검사가 23명이고 수사관이 38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충원을 못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기 오겠다라는 검사하고 수사관이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거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 해서 인원을 좀 늘리자 라는 이제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그 직제하고 인원을 아예 법안 안에다가 규정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인원을 늘리려면은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번거로운 일이 남아 있죠.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중앙부처입니다. 이게 이러한 성격의 중앙부처가 하나 더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죠. 입법, 행정, 사법에 속하지 않는 중앙부처다. 그러면 진짜 독립성이 보장되겠구나. 그 반대입니다. 어디로부터도 협조하기가 굉장히 힘든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니까 도대체 고위공직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누구냐 하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해서 입법, 사법, 행정, 대통령을 제외하고 3급 이상 공무원하고 그 직계 존비속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수사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을 제외한 3급 이상 공무원 했을 적에는 여기 이제 국회의원도 들어가고 심지어 대법원장도 들어갑니다. 대상이 약 7,000명인데 이게 퇴직하고 3년 이내의 사람도 수사할 수 있고 그 좀비속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늘어나죠. 근데 또 법도 또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수사 대상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정작 공수처는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이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 간부만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부 일반 고위공직자 뭐 예를 들면 장차관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는 검찰에 이첩을 시켜야 됩니다. 글쎄 저는 뭐 이런 개떡 같은 법이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시 여당이 밀어붙여 가지고 출범한 공수처가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냈느냐? 2023년 3월 말까지 성과입니다. 입건 정식으로 이제 수사를 한 거죠. 이게 24건이고 그 중에 기소는 3건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는데 수사를 해봤는데 야 이건 재판에 회부해야겠다 라는 게 딱 3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3건 처리한 겁니다. 물론 자신들 말로는 총 6,185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제 뭐 고발 고소가 됐겠죠. 그 중에 뭐 불기소 처분하고 뭐 입건도 시키지 않고 일부는 그러니까 검찰에 통보해주고 너희들이 수사해라. 그런데 아무튼 입건시킨 거는 24건이에요. 그리고 기소가 3건입니다. 그래서 1호로 이제 기소당한 사람이 검사인데 이게 뇌물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나머지 2건, 기소 3건 중에 나머지 2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뭐 별 성과가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와중에 또 황제 수사 논란이 있었죠. 2021년 3월에 그러니까 출범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당시 서울지검장 이성윤 검사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제 차량을 제공해주고 그랬다. 그래서 이게 황제 수사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차량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공무원이었으면은 그런 차량을 제공했겠느냐. 당시 뭐 친문 검사의 그 실세라고 하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이니까 그렇게 예우를 해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에 휩싸였는데 뭐 그러면은 해명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그 이성윤 검사장한테 차량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끝날 일을 누가 이 정보를 유출을 했느냐. 그리고 취재 기자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걸 또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났죠. 재밌는 거는 2021년 6월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검찰총장을 수사 입건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는데 뭐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그냥 종결 처리 없던 일이다. 뭐 불보듯 뻔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2021년에는 139억 원을 쓰고 한 80명 되는 조직이 그리고 2022년에는 143억 원을 썼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143억 이상 늘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깎이면 깎였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2년 반 동안 300억 원이 넘는 돈을 쓴 거예요. 그래 놓고 기소는 딱 3건.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강한 의문이 들고 이거 다 세금이다. 참 우리나라 정부의 문제는 뭔가면요. 특히 2000년 이후서부터 국민 세금 펑펑 쓰는 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뇌리에 그냥 박혀 있어요. 그는 이제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나라가 빚더미 위에 올라가는 거죠. 성과는 정말 미미했다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존재감이 없죠. 그렇게 2019년, 2020년 그렇게 시끄럽더니만은 존재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고발도 공수처로 가지 않고 검찰로 가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빈손이다. 공수처가 아니라 빈손이다. 라는 이제 이러한 공수처다라는 비아냥까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직이 얼마나 심각하면은 출범 당시에 임용된 검사가 여기에는 변호사 출신도 있고 전직 검사도 있었는데
13명 중에 8명이 이직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의혹을 가지고 갔겠죠. 야, 내가 진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겠다 하고 갔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그게 불가능하니까 8명이 이직을 해버렸습니다. 13명 중에 8명이 이직을 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검사 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그러다가 공수처로 임용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만두면서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야, 공직 생활 중에 몸은 가장 편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몸이 편한 거죠.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고. 그런데 마음은 가장 불편했다. 월급 받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조직 자체가, 조직원이었던 사람이 이런 수뢰를 할 정도로 조직 자체가 문제가 많다 이거죠. 공수처 측에서도 뭐 할 말이 많습니다. 일단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뭐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수사 인력이 60명이 넘는데 딸랑 3건밖에 혐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냐, 공수처장은 이제 차관급 인사인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중립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겠다,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조직은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의도식하면서 국민의 세금만 축내던 공수처가 금년 초에 드디어 대형 사고를 치지요. 그게 바로 2023년 시무식 사건 아닙니까? 그 직원들 모아놓고 시무식을 하면서 뭐 직원이 뭐 기껏해야 8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뭐 그 가족적인 분위기였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공수처장, 즉 김진욱 처장이 신년사를 하면서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공직자로서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신년사를 하면서 찬송가를 왜 불러요? 그러면서 왜 눈물을 흘립니까? 이래서 처장 자질 논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공수처가 개쪽이 팔려버린 겁니다. 뭐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여파로 결국은 뭡니까? 불교계에서 발끈했죠. 요 사진이 그 공수처 앞에 가서 스님들이 항의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뭐 이 스님들이 공수처장이 시무식에서 찬송가 불렀다고 불교신도 뺏길까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로 저는 공수처는 이제 끝났다. 처장이 찔찔 짜면 어떡합니까? 정치인 말고 공무원을 뭐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비판을 안 하는데 이건 정말 김진욱 처장은 비판받아야 됩니다. 196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적은 나이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판사 출신이죠. 헌법재판소에 오래 근무해서 헌법연구관을 지내고 헌법재판소 소장 비서실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관급 정부 부처장으로 임명이 된 거죠. 처음에 취임할 때와는 달리 뭐 의욕을 가지고 취임했는데 성과는 하나도 안 나오고 비판만 받고 그러니까 괴로웠겠죠. 그렇다고 울면은 어떡합니까? 다른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 공수처 소속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에 뭐 협조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부처는 뭐 처장이 찔찔 울고 찬송가 부르는데 얼마나 깔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자질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수사기관을 이끌 자질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심내지 말라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뭐냐, 이거 차관급 부처장이니까 이거 웬 떡이냐 하고 맡았다가 완전히 그냥 뭐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수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게,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사례를 들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이 커지니까 어떤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어떤 공정거래의 필요성이 생겼죠. 그래서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래 경제기획원, 옛날입니다. 옛날
지금은 기재부가 됐죠. 경제기획원 부서로 있다가 이걸 산하기관 좀 더 확대하자 해서 1981년에 산하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부처 안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독립부처로 만들자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1994년 차관급 독립부처가 됩니다. 그러다가 야 이거 차관급까지는 안 돼. 차관급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장관급으로 만들겠다 해서 1996년에 장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서 지금까지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재계의 뭐 저승사자, 재계의 검찰이다. 이러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독립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렇게 어설프게 만들 게 아니라 아예 검찰의 한 부서를 뚝 띄워와 가지고 독립부처로 만들어 놓던가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나라 좌파 정치인들이 하는 거를 보면요, 그냥 주장만 있어요. 명분만 내걸어서 야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해야 되지 않아? 그러려면 독립부서가 있어야, 부처가 있어야 돼. 기관 만들어 놓고 그게 돈을 얼마 쓰는지 성과를 얼마 내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 근무하던 검사들도 사기 죽여놓고, 처장은 시무식 하다가 찬송가 부르고 눈물 터뜨리게 만들어 놓고, 국민 세금은 1년에 150억 가까이 쓰게 만들어 놓고, 참 큰일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필요 없는 부처를 만들어서 국민 세금을 그렇게 펑펑 써도 되느냐, 거기에 이제 분개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